화면에 보이는 이 기록, 저희 연구실에서 사전에 공유드린 대한광통신 관련 정보 기록입니다. 이 정보를 먼저 받으신 분들은 고점 구간에서 차분히 대응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매도 대응을 마치신 분들의 결과예요. 저희 연구실은 이런 분석을 영상 공개 전에 회원분들께 먼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두 분 얘기가 아니라 매 연구마다 반복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잠시 뒤에 실제 수익 인증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볼 시간 없으시면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관심 있는 종목이나 오늘 다룰 대한광통신과 함께 에디슨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광통신 고점에서 급락한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서 다시 잡으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한 달 전만 해도 52주 최고가를 찍으며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불과 7거래일 만에 무려 32%가 빠졌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는지 오늘 데이터와 차트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산업 자본의 흐름을 데이터로 포착해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연구실 입장 방법도 알려드리겠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할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이 종목인지, 그 다음 차트 브리핑, 향후 방향성,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 연구마다 핵심 수치와 근거를 빠짐없이 담았으니 메모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잠시 뒤에 진짜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진령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갑자기 급락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급락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의 방향도 보입니다. 대한광통신의 현재 주가는 14,320원입니다. 52주 최고가 22,000원에서 무려 35%나 빠진 상태입니다. 한 달 전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계좌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가격을 보고 저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과연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부터 근거를 갖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시가 21,000원에서 출발해 고가 21,050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7거래일 만에 14,320원까지 32%가 빠졌습니다. 7거래일이면 달력으로 약 일주일 반 정도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30% 넘게 빠지는 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 3가지를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 원인은 광통신 업종 전체의 약세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둔화가 광통신 장비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한 섹터가 흔들리면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함께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면 항구 안에 있는 배들이 모두 흔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KRX 광통신 지수도 이 기간 동안 2에서 3% 하락하며 대한광통신의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전체 하락에 따른 동조 현상입니다. 코스피가 1.5% 이상 빠지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매도까지 겹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종목부터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처럼 단기 급등한 종목은 외국인의 매도 1순위가 되기 쉽습니다. 공포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손절에 나서며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 고평가 구간에서의 과열 조정입니다. PBR이 스모아홉 배를 넘기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PBR이란 주가를 장부 가치로 나눈 수치인데 스모아홉 배면 회사 자산 가치의 스모아홉 배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1만 원짜리 물건을 29만 원에 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과열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진짜 목표가가 얼마인지 차트 브리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수 있는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며칠 전에 연구실에서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점 과열 경고, 이걸 받은 분들은 이미 매도 대응하셨습니다.
이 한 줄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이미 수익 실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물려 있습니다. 정보를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집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경고를 매 종목마다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건 제 연구 리포트를 받아보신 분들의 실제 수익 인증입니다. 여러 종목에 걸쳐 정보를 먼저 받아보신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보를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 전부라는 말, 여기서 다시 한번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에디슨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관심 있는 종목이나 오늘 보여드린 대한광통신처럼 정보 받고 싶은 종목과 함께 에디슨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안내해드리고 인원이 차면 마감됩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바로 오늘 다룰 대한광통신의 일봉 차트입니다. 4월 23일 종가 14,320원,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차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락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하락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반드시 멈추는 시점도 옵니다. 일봉 차트 전체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4월 15일 21,000원에서 출발한 뒤 7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봉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건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캔들 하나하나를 보면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마감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에서는 섣불리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확실한 지지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분석입니다. 14,250원 부근이 단기 저점 지지선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4월 16일에도 14,650원에서 한 번 반등을 시도했던 구간이에요. 지지선이란 주가가 내려오다가 멈추는 가격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두 번 이상 반등 시도가 나오면 그 구간의 지지력이 더 강해집니다. 위쪽 저항선은 19,000원에서 19,800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4월 23일 거래량이 1,447만 주로 폭증했습니다. 평균 대비 3배 이상 터진 건데 이건 매도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투매가 한꺼번에 쏟아진 구간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 클라이맥스를 쉽게 설명하면 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한꺼번에 쏟아내는 현상입니다. 이 구간 이후에는 매도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거래량 폭증 이후에는 오히려 바닥 신호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7,500원, 2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14,320원에서 1차 목표까지는 약 22%, 2차 목표까지는 약 39.6%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손절가는 13,500원 아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리스크 대비 리워드 비율로 보면 손실 가능성은 약 5.7%인 반면 수익 가능성은 최대 39%입니다. 다만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할 경우 동반 하락할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세요. 영상에 보이는 이 계좌, 제가 실제로 제 돈을 넣고 매매하는 화면입니다.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매매로 검증해드리는 분석입니다. 제가 직접 리스크를 지면서 매매하는 만큼 분석의 책임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계좌로 매일 매매하고 있으니까 시장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3연구입니다. 대한광통신의 향후, 방향성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빠졌는지를 분석했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살펴봅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과 중기적인 업황 흐름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핵심 변곡점입니다. 지금은 고평가 과열이 조정을 받는 단계이지만 5월부터 반등 촉매가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4,250원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단기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기간 동안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안정되는 패턴이 나와야 진짜 바닥이 완성됩니다.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형 통신사의 5G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광섬유 수주 기대가 있습니다. 5G 기지국이 늘어날수록 대한광통신의 케이블 납품 물량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둘째,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이 데이터 센터 광모듈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광통신 모듈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셋째, 정부의 ESG 투자 정책이 광통신 업종 전체에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업종 전체로 보면 광통신 섹터는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5G 인프라 투자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서
업황 자체는 상승 사이클 초입으로 봅니다. 글로벌 광통신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8%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성장 섹터에서 일시적인 과열 조정은 오히려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시장 전체 흐름과 함께 봐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PBR이 29배로 아직 고평가 구간이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 테마가 소멸하거나 시장 전체가 하락할 경우 동반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업황 회복과 수급 반전이 확인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입니다. 핵심은 14,250원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가를 지키는 게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자, 최종 연구 보고서입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많았지만 결국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지지선 확인, 거래량 신호, 그리고 성장 촉매입니다. 첫째, 14,250원 지지선이 확인되면 단기 바닥 완성입니다. 둘째, 거래량 클라이맥스 이후 매도 에너지가 소진되는 구간입니다. 셋째, 5G 수주 촉매가 대기 중이므로 반등 동력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는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한 번에 전량 매수하지 마시고 두 번에서 세 번에 나눠서 진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이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목표가 2만 원 기준으로 상승 여력은 39%가 넘습니다. 다만 반드시 13,500원 손절가를 설정하시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전 재산을 한 곳에 넣는 순간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렵게 커집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며 반드시 분산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그 공유 기록 기억나시죠? 저 기록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 연구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보를 먼저 받는 것과 나중에 받는 것은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다음 연구에서는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수익 인증들 한두 분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도 충분히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실시간 정보를 함께 받아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오늘 보여드린 대한광통신이나 관심 있는 다른 종목과 함께 에디슨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선착순이고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한광통신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입장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종목 가져오겠습니다.